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악재와 호재, 그 어느 것이 더 힘이 센지에 따라 오늘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호재부터 보시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IT 투톱이 시장을 또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만약 커플링 현상이 미국 시장과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악재도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4년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도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예상 체결 지수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코스피 274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0% 상승한 채로 937포인트 선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인데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일이죠.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오늘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보시면 총 4분인데요. 김덕호 대표,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총 4분과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민경철 파트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하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뉴욕 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슈,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방위적으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주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관련된 종목,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버스, 선도 기업으로서 가장 앞으로 어떤 신사업이 발생되든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주 크게 가격대 조정받은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이 직전의 고가 라인까지 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큰 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를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면서 돌파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관심 있게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적인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약 플러스 1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금 34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260불까지 거의 마이너스 35% 이상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직전의 고가 라인을 뚫어내는, 즉,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주식으로 우리 대시세 초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거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우리 주요 매물을 뚫어낸 이후에 여기 구간 지지를 해주다가 최근에 1월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여기 이탈하고 금리 인상한다 뭐다 하면서 과거에는 분명히 지지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탈 시점부터는 여기를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하면서 계속 돌파를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직전에 저항 라인, 1월달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265불에서 반등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을
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265달러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시팅 자리를 엔비디아가 좀 만들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뭐 특별히 발생한 그런, 네, 우리가 호재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가가 좀 조정받음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리스크들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요.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6%, 그리고 인텔도 7%, 그리고 마이크론도 3% 급등한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폭발했다. 즉,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 필두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우리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방산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로봇, 진단 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는데 이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감사보고서 정상적으로 나온 기업들 관리 종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감사 의견 적정 나와서 1년 동안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업들, 우리 감사 보고서 리스크 부식된 기업들 위주로 코스닥은 강하게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동원수산, 어제 이제 수산물 관련주들 굉장히 큰 좋은 흐름 만들었고요. 자, 아침에는 우리가 그 정치 테마주나 로봇 관련주, 그리고 자, 이런 방산주들, 빅텍, 퍼스텍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종목 공유 진행해 드리면서 오늘 불타는 이제 불기둥이 예상되는 금요일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CJ시푸드입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아니면은 우리 코로나 때 이후에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과거 6,8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거래대금 확 줄어들면서 정말 지루하게 우하향 추세가 우리 2020년도 9월 달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넘게 고가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 거래대금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 추세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소화하는 그런 돌파의 그런 장대 항목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고 싶다. 오늘 사서 좀 1주, 2주 안에 빠르게 좀 단기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CJ시푸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매수매도 타이밍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로 해서 계속 급등, 급락을 반복해 오던 중에 또 장기평 라인 때 매물을 돌파하는, 즉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추세 상단까지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슈팅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식량 가격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였고 이번 주 닭고기, 수산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우리 동우팜투 테이블이라는 종목도 코스닥 기업인데 자,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우리 식량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전북에 위치해 있는 조개육, 생계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직전에 우리 장기 입형 라인 때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다.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양시장 좀 동시효과만 봤을 때는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작될 것이 예상이 됐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양시장은 빨간불 켜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에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상승을 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협정에 대한 기대 부분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감들을 소폭 하락하는 이런 변동에 대한 약화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보업 시황청 건수 그리고 제조업 PMI 지수와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곡물이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휴전 협정에 대한 기대 부분들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들이 높았던 곡물 그리고 특수가스 관련돼 있는 광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들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여기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각국들의 노력이 더해진 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에그플레이션, 즉 어떤 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료주, 비료주 그리고 대체식품, 우리가 라면주라고 하는 농심과 같은 이런 업체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한 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팔라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여기에 탄소 배출권 가격 부분들이 감소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석탄 에너지, 우리가 석탄 그리고 석유 에너지 부분들의 의존율이 기존에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즉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잠재적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배터리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던 만큼 단기적인 입장에서의 매매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충분한 유효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간밤에 S&P 500 지수에 관련된 섹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S&P 500 정보주, 즉 IT 기술 섹터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상승 반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 대형 실적주 중심으로의 어떤 추정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따라온 종목들은 메터리얼주, 즉 어떤 자재주라든가 전기전선 관련되어 있는 통신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광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이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 특히 국내를 비롯한 각국이 경기 재개, 즉 코로나 이후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본격적인 뉴딜 산업, 전통적인 건설주를 비롯한 어떤 국가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타격들이 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유가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WT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2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던 유럽의 사태들이 앞으로는 유럽 각국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에너지의 부분들의 의존율을 굉장히 낮추겠다는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 부분들의 변동성들도 상한폭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IB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될 경우 WTI 가격 지수가 1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 비서실장을 통해서 휴전 협정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미 뉘앙스를 많이 받아들인 만큼 나토군에 대한 가입 포기와 그리고 실리적인 외교 부분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외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러시아, 터키를 비롯한 3개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의 탈출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아서 서방국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의존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다 보니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전쟁의 마무리 상황까지 지켜보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중심으로는 개인은 강한 매수세를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최근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강한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들도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청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연내에서는 3%가량의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매파적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부분들과 비둘기파적 발언, 즉
완화적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만감을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께 유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들도 점점 촉각을 다투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결코 단기적 시각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기 컨센스 면을 보았을 때 시장에 대한 압박 부분들 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개장 상황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또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들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는 종목들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혹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의 어떤 인덱스 지수를 좀 추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 순매도 부분들이 조금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공략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종목이라면은 대부분 환차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공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들을 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연일 상한가를 달성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주가 괴리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크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비료, 사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은 연간에서의 실적을 추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주가 괴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탑승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냥 매수세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 한 주간의 뜨거운 열풍을 보였었는데요.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비롯한 NFT 시장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성 효과는 충분하게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랩의 경우에는 이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현황이 실제 JP모건을 비롯한 실제 기업들이 매수를 한 거라고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종목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은 금융화폐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들이고요. 뒤이어서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 사료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간 몸값을 많이 높이지 못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3%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4차산업재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앞서서 소개드렸습니다만은 키오스크 관련돼 있는 그리고 어떤 보안이라든가 전기 전자 부분에서의 어떤 이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일 종목에 의한 섹터 상승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에 대해서의 어떤 비중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사실은 일부 종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는 또 종목에 대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점인 만큼 초기에 진입하실 때 목표가를 조기 달성하신 분들이라면은 분할 매도 혹은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운용하시면서 현금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국영지혜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승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후에 우리가 빅텍과 같은 이런 우리가 대표적인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증시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실제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3월 마지막 금요일 주인 만큼 앞으로 4월이 되기 전까지의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활용하시면서 이후 장기적 추정, 즉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완화와 더불어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 기업의 실적 부분들을 추정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히 유효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문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한 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지수가 하락 반전한 것 같은데 관련돼서 개장 상황과 종목별 흐름들 짚어주시죠. 네,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이 확실하게 이제 테마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수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화두 부분들, 물론 거래소에는 저평가 가치, 건설주랑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지만은 대부분 건설주 마찬 포함해서 대부분 현재 시가총액이 가벼운 부분들, 코스닥에 이제 포진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물론 오늘은 이제 반도체 해외 시장의 이제 반도체 훈풍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보다는 약간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정책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그 리스트에서 이제 거래 현상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지금 휴림로봇입니다. 휴림로봇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들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이때 음봉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현재 이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 고점이 아니라 탄생 파동을 만드는 전체적 2단 상승에 대한 밀단 조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신호고, 현재 음봉의 양식자 도정이 나타난 것은 탄생 파동이다. 현재 잉태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 이외에 양식자, 작은 양식자죠. 이렇게 직접 차트카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많이 오르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 종목군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약간 현재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아직 이격이 낮은 종목이죠.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격이 좀 낮습니다.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이제 상승했다가 접어줬죠. 그리고 여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 고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이익이 낮은 종목에 좀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보성 파워텍이 오늘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어떤 큰 흐름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술도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한신 기계도 올라주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된 흐름들이 이도 하지만은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을 보자면 티플렉스나 황금 SD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그 현재 삼각수렴령의 이격 조정을 마치고 한번 슈팅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에서 아직 특별하게 재협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이슈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 한성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인 수산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 이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익 실현 매물 쪽이 나와주기 때문에 수산 관련된 부분들은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이제 보인 이후에 한번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수산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그 현재 어제 이제 상한가 친 종목이 많고 오늘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약간 접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한번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은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넷게임즈 부분들이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시 현재 주가 부분들이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현재 그 수렴이 되는 종목군들 한번 고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넷게임즈를 비롯해서 넥슨 GT도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후발주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 두 개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아직 오르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을 보자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도 좀 해당이 좀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그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전체 삼각수렴령에서 이제 21선, 6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 날려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매집의 성격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어떤 횡보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시세를 안 내줬던 종목. 물론 이제 과거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못 쓰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순환매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한컴 MD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MDS 부분들이 지금 이제 M&A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서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코드에 가장 특화된 그리고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하나 부분들이 이제 프론티아라는 종목, 그 다음에 3D를 전문하는 그런 회사의 또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컴 MDS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M&A 매물이 좀 나와서 오늘 상당 부분 크게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격스러운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 번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되고 또 상반기 내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M&A를 확정 짓겠다. 그리고 한컴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그 포지션 정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컴 MDS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재료가 있고 또 수급이 있는 확실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또는 수급이 좀 약간 빠지는 누림목이 되면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네트, 푸른기술, KCT, 한국전자금융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화폐 부분들이 현재 중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키오스크 화폐 금융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네트 부분들도 현재 한번 크게 상승해 주다가 2주 정도 행보했던 수렴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찬호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개장 상황과 특징적인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은 조금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일단은 숨 고르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장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지금까지 조금 올라온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오늘은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금요일 장이니까 오늘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인 넷게임즈가 지금 오늘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저희 이제 2,200원, 22,000 부분에서 이제 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재료가 뭐냐면 간단하게 던져낸 모바일 던파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어제 조금 많이 흔들고 나서 오늘 갭상승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과가 좀 좋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외쪽으로는 건설주들이 조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종목은 지금 이제 이재명식 관련해서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이슈가 좀 돌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첨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요즘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신고가 쪽으로 조금 향해 가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첨보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소재와 이제 전해질 관련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약품이랑 전미화재 소재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도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첨보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지수가 좀 밀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국내 점유율도 계속 높아 있고 투자적으로 설비에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시장에 지금 어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분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일단 이 회사가 했을 때,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초저가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충분히 더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품질 개선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가의 공정을 완료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장악력도 지금 6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전지가 간다 했을 때 첨보라는 회사는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소재 증설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2022년도까지는 지금 좀 줄었다가 지금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는 꾸준히 이쪽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원래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수가 조금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이후로 강하게 한번 수급 들어오고 나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강하게 한번 신고가까지 찍어줬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제 2차 추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30만 7천 원 부분에서 지지를 다시 조정 왔을 때 그때부터 진입하시면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준비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SOL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이랑 윤활유 이쪽 관련돼서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정제 시설이랑 높은 고도화 설비로 인해서 이제 석유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슈가 받으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그 정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였지만 석유화학 부분, 그러니까 갖고 와서 이제 정유를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원유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영업이익이 줄었던 거는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원유는 지금 좀 다시 하락하였고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계속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기대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행 항공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영업이익 추이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원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다가 다시 한번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도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을 때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정제 마진을 조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배럴당 정제 마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석유화학 부분의 지적색 부분에서는 이 종목이 조금 주목을 못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친환경 관련돼서도 SOL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할 때 박스권 돌파하면서 정고점들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하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씩 이 종목도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종목은 휴비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휴비츠라는 종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렌즈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 가공 기계를 좀 만들고 있고요. 안과용 의료 진단 기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휴비츠의 영업이익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매출액은 어느 정도 계속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 증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나가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발생하려고 하면 개업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완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계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제품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제 해외 매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더 설명드리면
일단 국내외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이 회사가 계속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한 매출도 조금 많이 올라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비치 같은 종목은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신재 시장에서는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종목들이 조정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외면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니까 이 종목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8,700원 밑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종목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오더 임찬욱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열심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사실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죠.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국내 시장 제한적인 상승은 예상했지만 강보합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좋은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시총 상위 코스피에는 전기전자가 좀 많은데 이런 전기전자가 대체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시장도 박스권이지만 국내 시장은 좀 더 답답한, 좀 더 얇아져 있는 그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730인데 2750을 사실 계속 못 넘고 있죠. 이 박스권에 대한 이런 이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환율도 오늘 도리어 오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전일 국제유가도 하락을 했고 수급도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와 환율 하락을 기대했지만 환율도 상승을 하고 외국인은 지금 1,600억 이상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좀 안정화된 모습은 긍정적이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수급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전기전자에서 제가 반도체에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에도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IT에서 반도체는 우려감이 있든지 실적이 좋든지 아니면 가격이 빨리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다 2차전지 전기전자 섹터에 속해 있죠. 여기서도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디스플레이는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섹터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OLED가 지금은 OLED TV 쪽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삼성이 LG 쪽에 OLED 패널을 LG가 삼성에 공급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휴대폰보다는 TV가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크기 때문에 TV가 살아난다. OLED TV가 잘 팔린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LG 디스플레이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았던 만큼 주가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오늘 시장에 수급적인 매력으로 작용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참 그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좋은 흐름 보여주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종목에서 아까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 하나 강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 2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계단 모양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7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수급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외국인 오늘까지 4일 연속 매수에다가 기관은 한 열흘 정도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성장주, 기술주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이익단이 있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들을 좋아했었던 최근 2개월 반 정도의 흐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좀 더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성장주에 그리고 기술주에 이 시장의 매기가 조금씩 쏠리고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주가 굉장히 기대돼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술주, 성장주 꿈이 있죠. 꿈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 공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쇼 커버링도 오늘 일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매도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ETF의 수급도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까지도 2차 전지 같이 좀 묶어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체질적인 부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같으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 시장 상황을 좀 브리핑을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다소 아쉽습니다. 미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한 것과 다르게 반도체주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08% 밀리면서 2,7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힘을 더 내주면서 0.39% 오른 9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 매도세가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양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개인반이 3,525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양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만이 68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 LG 에너지 솔루션. 앞서 윤정식 부장께서 짚어주셨듯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 무려 8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업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매기가 집중된 모습이고요. 4%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42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가 낙폭이 큽니다. 1%대 밀리면서 33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 SDI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에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요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9% 오르면서 54만 원 지나가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혼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고 LG화학은 1.5%로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와 리비안이 급등한 영향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수익성도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안 0.78% 오르고 있고요. LNF는 2%대로 상승폭 강하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펄어비스는 0.65%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성장주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살펴볼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세를 딛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급락세가 나온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 시각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관련돼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강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개별 흐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